큰 일들이 연일 많이 일어나서 수고가 많으시죠. 그 자간 중에 하나 우리 당무에 관한 일이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게 했을 겁니다. 오늘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 질문도 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우선에 김술래 의원의 이 징계 관련된 최고위원 자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요 SBS 기자분 계신가요? 아, 저기 계시군요. 어제 저녁에 아마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 보도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김술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면은 최고위원직도 박탈되는 걸로, 예를 들면 막 그런 내용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묵살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되어서 어제 늦게 많은 분들 전화도 오시고 제대로 설명을 못 했는데, 자, 거기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우선 우리 실무부서에서 보고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보고서인데, 보고서를 쭉 검토한 내용을 보면은 결론을 이렇습니다. 현재 당헌 당규상 당원권 정지 등 징계받은 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적 결단으로 당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방안으로 판단돼야 될 것임. 이게 지금 실무부서의 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보도가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또 대표께서 묵살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저희도 우리 부총장님, 또 우리 저 부총장님 변호사죠.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서는 모든 이견을 낼 수가 있죠. 전혀 잘못이 아니고. 그럼 내면은 우리 결재 과정에서, 그 보고 과정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률단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더니 도저히 이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나는 거지, 그것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까지 그것을 박탈할 전혀 근거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고 저희 해석 또한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대표님께 보고드리고 대표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으로 뭐 대표 최고위원을 박탈하는지 안 하느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뭐 그냥 묵살했다 이런 표현은 되지 않고요. 이것은 어떤 무슨 결정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어떤 형식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분에 대한 전부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도 부담은 돼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만 있다면 안 좋겠습니까? 당헌 당규가 엄연히 존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걸 무시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주시죠. 여기서 우리 실무부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내는 것이 우리 활성화된 우리 당 운영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과정에 이런 결론이 났고, 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결국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근거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최고위원을 정무적 판단을 하겠습니까? 근거 없이. 그게 전부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위원장 박탈이 됐었는데, 네. 그것과 그것은 이제 말씀드리면, 그것은 당원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당헌에 보면은 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이게 박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명확한 규정이라도 있으면은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규정에 적용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해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법을 우리 당은 당규의 의뢰를 한 거죠. 우리 법률 자문단도 있고요. 뭐 또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봤죠. 그리고 우리도 이거 보면은 근거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를 작성하는 친구들은 어디입니까? 기조국입니다. 말씀하시기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근거가 있어야 법적인 판단을 할 텐데 당원 단계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건 어떤 근거인지 내시습니까? 아니 이제 예를 들면은 징계를 받은 사람, 징계도 종류가 있죠. 그래서는 향후 징계받은 자의 향후 우리 당직이면 당직 당원에 대한 권리 여부에 대해서 세상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전혀 규정이 없다.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고 굳이 이제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최고위원회 선출 규정을 보면은 후보자가 등록이 되면은 징계 사유가 발생해도 유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가 유예를 됐는데 이제 최고위원 선거 끝나고 이제 회부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3개월 당원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혹자는 과잉 해석을 한다면 그때 징계를 받았으면 유예하지 않고 받았으면 출마를 못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자격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건 너무나 소극적이고 그것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그러면은 그 보고서 안에 예. 아까 말씀하셨던 SBS의 보도의 핵심 취지였던 예. 그 당원 최고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 안에 전혀 없나요? 전혀 없죠. 전혀 여기 결론이 제가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시면 요게 지금 요게 결론이거든요. 보고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요지를. 혹시 배포를 저희 기자들한테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 내부 서류인데 제가 뭐 설명으로 가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 서류가 우리 내부적인 참고 서류가 뭐 또 외부로 나간다는 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서 그 내용을 믿으시면 됩니다. 저희 기사에서 언급돼 있던 그 근거 같은 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술래 의원의 경우에 만말장난으로 비교할 수 있는 조치가 됐다거나 예. 그런 식의 평가 내용도 어디 들어가 있나요? 그건 없죠. 그건 없고 그거는 그 소위 정무적 판단인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없고 법률을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법률을 이렇게 다 나열해 보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보고서 결론이고 결국은 정치적 결단으로 당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반면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다시 말해서 우리 실무 보고에는 정무 판단을 하면 좋겠다. 그런 보고가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지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럼 한국당은 어떠한 책임을 질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뭐 우리의 그 법 체계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상징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늘 미비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들 늘 보완하는 것이 우리 국회 입법부가 하듯이 이번에 이런 것을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향후에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 당헌당규 정비할 때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법리 해석의 원칙 중에 뭐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는 좀 했는데 어떤 사안을 놓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익된 처분과 불이익된 처분을 할 때 이익된 처분을 할 때는 근거가 조금은 취약해도 가능하지만 불이익 처분은 또 근거가 확실해야 할 수 있는 것이 통상 법리적 해석입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네. 최고위 선출 규정에 있었던 것 중에서 예. 2달 정도의 거리가 있을 때 최고위원 새로 뽑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거리를 볼지 말지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 보고서가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 당원에 보면은 최고위원이 유고가 됐을 때 한 달 내에
상임정군에서 선출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만약 이게 정말 요구라고 봤으면 선출을 해야 했죠. 선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아주 세련된 당무 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징계를 했을 때 그때 이미 판단해 줬어야 했죠. 징계를 할 때 최고위원 자기까지 판단해 줘야 됐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안 했죠.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 질문 드리는 예, 송고 기자님.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이 정말 좀 희망찬 얘기를 많이 드려야 하는데 이런 얘기 또 징계 문제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박순자 의원의 징계가 회부가 되고 오늘 1시 반인가요? 네, 기억이 그래 납니다. 위원회에서 징계 개시 절차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되고 거기서 이제 위원들이 판단해 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이제 회의를 열어서 뭐 징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임재철 전 MBC 사장이 언론 특별 부자였는데 이분은 역할이 어떤? 언론 특보. 지금 뭐 우리가 특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전국적인 지역적인 모든 인재나 또 전문 영역에 있는 인재 이렇게 해서 뭐 한 몇 분이나 되는 꽤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 당의 홍보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하겠나 홍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언도 하고 안도 내고 뭐 협의도 하고. 홍보위원장도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우리 또 홍보실하고도 연결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장님, 저기 예. 박순자 의원님 징계권은 예. 솔직히 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신 당협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박탈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도 부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건 정말 우리 내 말 형을 넘어선 거고 뭐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뭐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다만 뭐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죠. 이제 우리 그 국회적인 위원장의 임명 문제는 이제 여와 야가 이제 나누어 가지는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정에 따라서 주로 이게 다선에게 이제 임명되는 다선을 임명하는 것이 이제 오랜 관례였고 다선이 많아서 자리 배분이 좀 안 되는 것은 편법이지만 결국은 이제 나누어 해 왔지 않습니까? 오랜 관행이었고 뭐 여야가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도 이제 결국은 1년 1년씩 이게 나누어 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기록에도 남아있죠. 이제 그래 되었는데, 이제 막상 1년이 되니까 이제 그것을 거부한 상황이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당의 결정이죠. 당의 결정, 우리 당원은 또 국회의원은 당의 결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좋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좀 살기도 힘드는데 그 뭐 자리 가지고 이렇게 다툼하는 모습이 자꾸 알려지면서 우리 당의 이미지 추락, 당의 위신 추락, 또 우리 기강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은 그 어려움, 그리고 결과적으로 큰 해당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렇게 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요, 좀 일단 국회 징계에 또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국회 징계를 좀 보면서 저희들 좀 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결정이 됐는데 아직 확정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한이 없나요? 그냥 뭐 그거는 우리가 저희들 운영상 국회 징계위원회 좀 진행되는 걸 좀 보고 할 생각입니다. 예. 혹시 그 보고서 말고 다른 보고서 같은 건 없나요? 그 보고서 말고 경제 기사에 보도됐던 게 차명진 전에는 뭐 당연위원장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요 보고서가 그러니까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여러 형태가 보고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형태의 보고서가 보고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여러 형태의 보고서가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보고서가 있는지를 위에서 지도부에서 일일이 알 수는 없다.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서 지금 입수한 자료가 어떤 형태의 자료인지도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관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고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이 경과와 판단의 기준 그런 걸 이야기하셨던 거고 또 실무적인 검토는 여러 형태로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나 지도부에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이나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제 검토하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의견을 집약해서 대표께 보고 드린 거고 뭐 대표께서 뭐 묵살을 하고 대표께서 지시를 해서 뭐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식의 선제적인 지침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 자연스러운 보고의 흐름 속에서 정리가 되고 입장이 완결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보고서 다 최종 보고 이건 7월 2일로 되어 있네요. 대표님이 따로 뭐 요거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나거나 이런 지침은 없어요? 그거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짚어본 거고 그 과정에서 실무 보고서가 우리 여기 부총장들이나 법률 전문가들 당내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하고 그 건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그 논의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입장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형태의 검토는 아시다시피 어느 부서든 어느 조직이든 다양한 형태의 검토 내용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보고 체계나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금 국회 윤리특위는 없는 상태에서 언제 또 구성되겠죠? 송대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죠. 또 구성되겠죠?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임기가 끝난 상태. 아닙니다. 우리 저 박명재 위원장이 하고 있고. 지난번 윤리특위 자, 그래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자유한국당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 눈높이에 좀 맞도록 열심히 좀 잘하겠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 애정으로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